안녕하세요. 양산 통서우스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한테 텃밭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에 가면은 모대가 있어요. 모가 자라서 모대가 길잖아요. 찜을 할 거예요. 밀가루나 우리밀 같은데 살짝 묻히셔갖고 찜을 살짝 쪄놓으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기름을 넣고 볶는 게 아니라서 웰빙 업싱이라 해도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되고요. 전부 다 졸여 먹든가 볶아 먹든지 장아찌를 하든지 그렇게 드시거든요. 모찜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옛날 방식인데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단을 묶어서 팔면은 집에 갖고 오셔갖고 끓는 물에다가 한 1분간만 데치세요. 끓일 때는 끓는 물에다가요. 끓기 시작하면은 1분. 모대를 딱 처음에 집어넣으면은 금방 물이 안 끓어요. 집어넣고 나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 1분을 끓이셔야 돼요. 1분 정도는 끓어야 모대가 폭 있거든요. 한 1분 정도 끓이고 나면 바로 찬물에다가 한번 담그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대를 껍데기를 벗겨 주셔야 되는데 생 모대를 벗기시면은 손에 새까맣게 되는데 한번 데쳐셔갖고 벗기시면은 손가락에 까맣게 되는 법도 없어요. 모대 생걸로 벗기시면은 거무튀튀하게 손톱이나 손가락이 금게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데쳐갖고서 껍데기를 벗겨 주세요. 손질이 되면 이게 굵잖아요. 이렇게 어른들 계시는 집은 요 모대를 반으로 이렇게 토막을 쳐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거 통째로 그냥 제가 요거를 썰어 갖고 밀가루를 묻혀서 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대를 건지고 나면 물기가 좀 있어요. 밀가루를 묻히면은 밀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살짝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물기가 좀 없어져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일자로 이렇게 날라리 세우세요. 삶기 전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까맣게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조금 벗겨주세요. 이게 가지런해야 먹을 때 정갈하고 좋아요. 음식이. 이 끝부분을 살짝 한번 닦아서 이렇게 내시고요. 4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토막을. 처음부터 가지런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아요. 길이가 적당히 비슷하면은 음식이 정갈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엔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 밀가루를 우리밀이거든요. 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뚜껑을 물이 끓으면 찜통에 물이 끓으면 3배를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이렇게 묻히세요. 조금 더 묻힐게요. 소금간 같은 거는 안 할 거예요. 양념장에 찍어 먹기 때문에 아무 간도 안 했어요. 그냥 밀가루만 이렇게 살살. 까리고추 같은 찜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 너무 밀가루가 안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묻혀도 또 보기가 안 좋거든요. 조금만 더 묻혀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불을 당겨 주시고 찜통 불이 오르고 나면은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얇게 깔아주세요. 찜통에 물을 끓는 상태에서 집어넣었잖아요. 바로 3분 정도만 찌면 돼요. 너무 불을 약하게 하면은 찜이 탄력이 안 생겨요. 너무 세게 해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중간 불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옆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쟁반과 스텐 쟁반 같은 데다 하나 준비해 놓으세요. 많이 할 때는 저는 넓적한 쟁반에다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버리면은 밀가루가 꼬들꼬들하게 우리 까리고추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밀가루 익은 부분이 좀 살짝 말라요. 물기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밀가루 묻은 부분이 살짝 바람에 말려주시면은 씹히는 맛이
붙지도 않고 굉장히 좋아요. 이제 모우가 질긴 것이 있어요. 이게 모우가 밭이나 이런 곳에 땡볕에서 자란 거는 좀 억세고 쓴맛도 강합니다. 그런 거는 한 30분 정도 찬물에 담궈 놨다가 까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솥을 데칠 때 조금 더 삶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이제 다 됐습니다. 제가 불을 끄고 이렇게 밀가루 잘 익었죠. 이런 상태로 잘 익었어요. 이대로 두지 마시고 처음에 좀 펼쳐 놓아 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쪄놨다 저녁 때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해갖고 선풍기 바람에도 좀 식혀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좀 아직 김이 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촉촉한 맛이 나는데 이게 완전히 식으면은 이렇게 더 이제 꾸덕꾸덕 하면서 양념장을 찍었을 때도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잘 안 붙어요. 더 맛이 쫀득쫀득하게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식혀 놓으시고요. 양념장을 만들게요. 식을 동안 제가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는데 저희 집은 양념장 할 때 맛간장을 만들어 그걸로 쓰거든요. 맛간장이 없으신 분들은 조선간장으로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선간장으로 하면은 좀 짜니까 그거를 비율을 좀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 돼요. 좀 적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 양을 주시고 홍고추가 있으면은 잘게 썰어가 양념장에 바로 넣으면 되는데 홍고추가 없을 경우에는 파프리카를 좀 빨간 부분이 있으면 더 고급스럽고 보기도 좋은데 이걸 잘게 다져버리면 물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이걸 얇게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요걸 조금 위에다 고명으로 넣으시면은 훨씬 맛있게 느껴져요. 그러면 청양고추를 요새 겨울 청양고추는 좀 덜 맵거든요. 그러니까 좀 낭낙하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여름 청양고추가 보다는 반밖에 안 맵습니다. 이렇게 좀 잘게. 쪽파가 없으시면은 집에 대파 흰 부분만 쫑쫑쫑 썰어 넣으시고 쪽파일 경우에는 너무 쫑쫑 썰지 마시고 약간 기장이 좀 있게 한 1cm 정도. 파란 부분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반반 비율로 이렇게 넣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양념장을 여러 번 해보니까 요런 데는 깨소금보다는요 통깨 쓰는 게 더 이렇게 모우가 위에 양념장을 뿌렸을 때 보기도 좋고 씹히는 맛도 더 좋았어요. 통깨를 여기다가 좀 낭낙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담뿍 좀 올려주시고 다 됐어요. 제가 모우를 선풍기 바람에다 갖다 놨거든요. 빨리 좀 식으라고 제가 갖고 와서 이제 그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선풍기 바람 밑에서 여기 약간 한 1시간 정도 말리면 더 잘 마르겠죠. 이렇게 돼서 보기 좋게 됐는데 여기 아무 간이 안 돼 있어요. 요거를 가지런하게 담으세요. 파프리카도 여기다 좀 넣으시고 한두 시간 말려놓으면은 아주 좋아요. 옆에 놓고 찍어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손님상에 나갈 때는 위에다 얹어 드리거든요. 상에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정갈하고요. 양념장을 좀 적게 올리시면은 그냥 샐러드처럼 먹으셔도 돼요. 되게 모을 때 그러면 들깨가루도 넣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아가고 걸쭉하게 나가잖아. 이 방법도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모을 때를 이런 방식으로 찜해가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